원래는 처음부터 제왕절개 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 저는 완전 자연분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8주 차에 갑자기 제왕절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.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,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배에서 심장이 뛴다고 제가 지금 출산한 지 10일 됐고 저희 아기도 오늘 이제 태어난 지 10일차 되었습니다. 저는 제왕절개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제왕절개 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 저는 완전 자연분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8주 차에 갑자기 제왕절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. 30주 차부터는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제가 30주 차 때까지만 해도 양수가 너무 많아서 양수 과다증 진단을 받았었어요. 그 양수가 이제 너무 많다 보면은 뭐 애기한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배가 너무 빵빵해서 이제 보통 다른 산모들보다 좀 더 힘든 거죠. 배가 더 많이 나오니까. 제가 생각해도 초산이고 그런 거 치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수 과다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이랑 이런 거를 좀 열심히 안 먹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. 안 그래도 양수가 많고 뭐 아기도 잘 크고 있다고 하니까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물도 잘 못 먹고 그리고 이제 만삭으로 다가갈수록 너무 배가 많이 나오고 불편하고 이제 위도 눌리고 장도 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입맛이 없어지거든요. 먹는 것도 좀 제대로 안 먹었어요. 왜냐면은 이제 먹어도 속이 안 좋고 잘 때도 위에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까 너무 먹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물도 잘 안 마시고 먹는 것도 막 열심히 안 먹다 보니까 후기로 갈수록 양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35주 이후부터는 양수가 너무 적어지고 의사 선생님도 양수가 너무 적다. 그러니까 이제 물도 좀 많이 마시고 먹는 것도 잘 먹어라. 과일도 잘 먹고 그렇게 해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. 진짜. 이제 막 37주차 넘어가면은 정말 힘들거든요. 자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옆으로 자도 불편하고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똑바로 눕는 건 절대 상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걸 열심히 좀 못 먹었기도 했고 그래도 저는 제가 자연분만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기가 좀 빨리 잘 나오기를 원해서 막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계단도 20층까지 오르고 그랬었어요. 38주, 37주 이때쯤에 내진을 하잖아요. 근데 일단 그 37주쯤부터 38주였나? 그때 이제 양수를 체크를 했는데 원래 양수가 4cm 이하면은 양수 과소증이라 해서 이제 좀 아이한테 위험한? 아이한테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. 한 38주 차에는 2, 3cm였던 거죠. 완전 양수 가소증이라고 이제 판단이 될 정도의 그런 양이었던 거죠. 그래서 좀 심각하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양수가 적으면 아기가 뭐 나오다가 이제 태변을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기가 이렇게 자궁 안에 있을 때 양수가 적으니까 매우 불편한 상황일 거다.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떡하지? 좀 약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자연분만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럼 제가 좀 더 막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러면 아기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? 저는 자연분만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. 근데 37주, 8주가 되면은 내진을 해서 속골반이 얼마나 넓은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궁 경부 길이도 몇 센치인지 확인을 하는데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자궁 경부가 짧아져야 돼요. 그래야 자궁에서부터 이제 질까지의 그 거리를 자궁 경부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짧아야 아기가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경부 길이도 너무 길었어요. 그리고 속골반도 작았다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좀 자연분만 하기에 어려운
그런 상황이었고,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계속 제왕절개를 조금 권하시는 느낌이었고, 또 걸렸던 게 이제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걸 쓰기가 어려운 직업이라 대표님께서 편의를 봐줘서 제가 원래 출산해야 되는 그 마지막 주, 그러니까 39주차 때 이렇게 일주일을 빼주셨어요. 그러니까 저는 아기가 39주차에 나와야 남편이랑 같이 병원을 가거나 뭐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이제 38주차 때 그렇게 뭐 자연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막 운동을 해도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막 엄청나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제왕절개를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도 권하시고, 그리고 제왕절개로 이번 주에 낳지 않으면 나는 갑자기 막 혼자 병원에 가야 되고 혼자 막 진통도 겪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제왕절개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고, 갑자기 제왕절개를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제 몸에 제왕절개가 맞았으니까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권하지 않으셨을까 싶고, 이렇게 이왕 된 거 뭐 제가 후회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왕절개 저는 자연분만보다 정말 쉬울 줄 알았어요. 진짜. 근데 뭐 제가 자연분만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왕절개도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,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리얼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그래서 39주 2일차에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고, 아기가 원래는 3.2kg이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기가 3kg, 3.0kg로 딱 나왔어요. 출산 어떻게 하게 됐냐면, 제가 월요일 아침 9시 반으로 이제 수술 시간이 잡혔어요. 월요일 새벽 12시,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밤 12시부터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금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물 안 먹고, 저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한 10시쯤 누웠죠. 그러니까 그 전부터 금식이 시작된 거죠. 이제 그때부터 물을 안 먹고 자고 일어나서 8시 반 전에 병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막 설명을 듣습니다. 뭐 병실은 어디로 할 거냐, 몇 인실로 할 거냐, 그리고 마취약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공제가 안 돼서 뭐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 작성을 하고, 옷을 갈아입고 병실 같은 데로 옮겨져요. 뭐 출산실 막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. 아무튼 그런 데로 이제 옮겨져서 옷을 갈아입고 어디에 누워요. 누워 있으면 이제 간호사분이 오셔서 처음에 항생제 테스트를 하세요. 근데 이 항생제 테스트가 진짜 아프더라고요. 뭐 표피를 뚫어가지고 뭐 한다는데, 간호사분이 이제 좀 아파요 그러셨는데 진짜 아팠어요. 저 주사 이런 거 별로 안 아파하는데 이제 아프더라고요. 항생제 테스트를 일단 했고, 그리고 이제 링거 주사를 꽂는데 그 링거에 이제 뭐 마취약이랑 나중에 이제 출산하고서도 막 페인 부스터 이런 거, 무통 주사 이런 거 넣는 주사 바늘이라서 엄청 두껍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넣는데, 그거는 이제 아팠지만 그냥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그러고 이제 소변줄을 꽂아요. 소변줄을 꽂는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아팠어요. 뭐 사람마다 사바사하고 케바케지만 저는 소변줄이 정말 아팠어요. 그래서 이제 소변줄 꽂습니다 하는데 진짜 다리가 덜덜덜 떨렸어요. 너무 아플 것 같아서.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팠어요. 아무튼 그랬고, 이제 그런 거를 다 하고 나서 막 배에 막 붙여가지고 이제 태동 검사를 합니다. 근데 이거를 한 30분을 하더라고요. 이제 누워있는 게 힘들잖아요. 배가 나왔으니까. 그러니까 물론 막 완전 이렇게 눕진 않고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있는 그런 의자긴 했지만, 아무튼 그게 너무, 그 시간도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태동 검사 끝나고 남편은 나가고, 남편도 원래 같이 있었다가 잠깐 같이 있다가 남편 나가고, 이제 간호사분이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. 소변줄도 꽂고 링거도 막 다 꽂고, 저는 여기서 이 수술을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갑자기 저보고 일어서래요. 그래서 어떻게 일어서지? 그러고 이제 그냥 일어서라니까 일어섰죠. 소변줄이 꽂혀있으니까 소변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소변통을 저한테 들으라고 하시고, 이제 소변통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서 제가 이제 수술실로 갔어요. 이게 병원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은
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수술대에도 직접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. 직접 누우래요. 직접 누웠죠. 근데 그 수술대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얇거든요. 그러니까 그 눕는 그 침대가 되게 좁아요. 임신하고서 18kg가 쪘어요. 그래서 몸이 많이 이렇게 불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 저기 눕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좁았어요. 어찌됐든 떨어지진 않았고 잘 누워서 수술이 시작됩니다. 마취 주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마취 들어갈 거예요? 막 이렇게 하세요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그 하반신 마취를 하는 거니까 마취 주사 바늘이 얼마나 두꺼울까, 그리고 그거를 등에다 꽂는다는데 얼마나 아플까,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때도 누워가지고 다리가 막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. 진짜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달달달달 떨렸어요.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긴장이 전혀 안 됐었는데 이제 소변줄 꽂기 전, 그리고 마취 주사 넣기 전, 그때 정말 떨렸어요. 긴장이 엄청 되고 몸이 제 멋대로 막 흔들릴 정도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옆으로 누우라고 하셔서 옆으로 누워서 새우처럼 이렇게 등을 동그랗게 마르라고 하세요. 그래서 배가 나왔지만 최대한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마취 주사를 딱 놨는데 그건 생각보다 이제 안 아팠어요. 마취 주사가 생각보다 저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다시 똑바로 누워서 주사 선생님이 다리가 좀 뜨거워지고 저릿저릿해질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말을 해주셔라. 이래가지고 진짜로 바로 다리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저릿저릿하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고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다, 지금 오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부터 막 아랫배에 차가운 솜 같은 걸 이렇게 대보세요. 저보고 차가움이 느껴지냐고. 그래서 아랫배는 진짜 안 느껴졌어요. 그래서 안 느껴진다.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가슴 쪽에 블라인드를 딱 치시더라고요. 수술하는 게 안 보이도록. 그때부터 수술이 시작됩니다. 수술은 이제 제가 산부인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.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이제 수술 진행할게요 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셨어요.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. 정말 하나도 안 아프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배를 쬐나? 뭐 이런 것도 안 느껴졌어요. 저는 한 몇 분 이제 흘렀는데 막 제 몸이 덜컹덜컹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좁은 이제 수술대 위에서 또 막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막 덜컹덜컹 하는데 떨어지진 않겠지?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몇 번 덜컹덜컹 하더니 애기 울음소리가 딱 났어요. 그러니까 애기를 이제 막 꺼내시는데 덜컹덜컹 했던 것 같아요. 애기 울음소리가 딱 났고 그래서 애기 나왔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취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아기를 이제 보여줄 건데 절대 울면 안 된다. 왜냐면 제가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울면은 코가 막히고 이제 막 눈물이 나면은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절대 울면 안 돼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다른 간호사분이 저한테 아기를 이제 딱 보여주시면서 엄마 아기 왔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내 뱃속에 물론 있었지만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긴지 오늘 처음 본 거니까 너무 내 아기가 맞나 싶고 얘 누구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안녕 이렇게 하고 이제 마취 선생님이 이제 수면 마취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수면 마취에 딱 들어갔죠. 수면 마취를 하고서 뭐 후처치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깼어요. 그냥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깨서 저를 이제 그 수술대에서 이동 침대로 옮기시는데 그것까지도 다 기억나요. 그때 마취가 다 깨버려서. 그래서 아무튼 저가 옮겨졌고 그 이제 침대를 끌고 어떤 방으로 가셨어요. 거기 이제 남편이 들어와 있었는지 뭐 제가 오고 나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들어왔고 이제 저는 살짝 수면 마취가 깰랑말랑한 상태니까 와서 이제 아기를 또 보여주세요. 아기 뭐 손가락 5개 있는지 발가락 5개 있는지 뭐 다 정상적인지 그런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뭐에 관해서 막 설명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비몽사몽인 상태여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.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초음파를 보러 이동을 해요. 초음파실로. 초음파실로 이동을 해서 그때는 뭘 보는 거냐면 수술이 이제 잘 돼서
제가 이제 속에가 다 잘 꼬매졌으면 피가 더 이상 안 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피가 만약에 나왔으면 제 장기에 피들이 고여 있을 테니까 혹시나 그 피가 고여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초음파를 보시는 거예요. 초음파실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살짝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제 마취가 점점 풀리는 것 같다. 배가 너무 이제 점점 아프다. 생각을 하고 배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쿵쿵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간호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불편한 데 없으세요? 이렇게 말하시길래 배에서 심장이 뛴다고 제가 막 배에서 심장 뛰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? 뭐 이랬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분이 괜찮다고, 원래 이제 수술한 부위가 좀 이렇게 뛸 수 있다고,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초음파를 보고 병실로 이동을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수술 정말 안 아프다, 제왕절개 진짜 하나도 안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실로 이동을 했는데, 이때부터가 정말 이제 그 후불제, 제왕 후불제 시작이에요. 비쌉니다. 너무 아팠어요, 정말. 이게 또 뭐 후불제 고통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몸 상태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이제 병실로 이동하자마자 정말 배에 누가 불을 지른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. 그 수술 부위가 진짜 칼로 막 이렇게 베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, 물론 칼로 베어 있는 게 맞는데 정말 아팠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간호사분이 무통주사랑 그런 거 놔주시러 왔는데 제가 막 선생님 진짜 여기 피부가 너무 막 쓰라리고 아프다. 그런데 이제 간호사분들은 하도 그걸 많이 들으시니까 얘 원래 아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무통주사 놔드릴게요 하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정말 너무 아프고, 무통주사를 이제 누르면 좀 빠르게 진통 효과가 있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. 그 버튼이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만 누를 수가 있는데 진짜 15분 지나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눌렀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아파서. 그날 밤은 아예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팠고, 그 다음 날에는 좀 괜찮은 거예요, 아침에.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일어나래요. 그 전까지는 고개도 못 들게 하셨거든요. 이제 제왕절개 하고 뭐 하반신 마취를 했으면은 일어나면은 안 된대요. 그래서 고개도 못 들게 하시고 상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못 들게 하셨었는데, 그 다음 날에는 아예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. 일어날 수 있는 건가?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배에 아예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지? 해가지고 일단은 그 병원 침대는 이렇게 삑 세워지니까 90도로 세웠어요. 세워서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접어놓고 다리도 안 움직여져가지고 남편한테 다리를 밖으로 꺼내달라. 침대 밖으로 이렇게 걸치게 해달라. 다리를 걸쳐놓고 그러고 이제 땅을 짚으려고 하는데, 저는 진짜 그 순간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,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막 배에서부터 다리에서부터 막 엄청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잠깐 쫙 일어섰다가 바로 앉았어요.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엉엉 울면서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막 그러고 이제 다시 한 몇 시간 이렇게 또 누워있다가 간호사분이 또 오셔가지고 일어나 보셨어요?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일어났다가 다시 포기했다 그랬더니 몇 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셔가지고 좀 그때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.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, 다들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해가지고 진짜 그냥 꾹 참고 일어났어요. 왜냐면은 저녁에 아기를 면회를 가야 되니까 아기를 보러 너무 가고 싶어서 일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일어났는데 진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이렇게 가만히 진짜 한 3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3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남편이 거의 부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하루하루 조금씩 괜찮았어요. 물론 저는 태어날 때까지 옆으로 못 누워서 잤거든요. 옆으로 누우면 장기가 막 주르륵 쏟아지는 느낌이고 너무 아프고, 그리고 저는 전몸살도 3일차 아침부터 이제 전몸살이 찾아와가지고